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프리덤 팩토리 대표이사 김정호입니다. 매주 한 번씩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저의 목소리죠. 이 프리덤 보이스 8번째인데요. 오늘의 제목은 자존감을 높이자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왜 느닷없이 자존감이냐고요?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존감이 많이 없습니다. 굉장히 성공을 거둔 국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지요. 그래서 최근에 힐링 열풍이니 하는 것들도 뭐 그것과 상당히 관련이 있을 것이고, 또 자살률이 높은 것도 아마도 그것과 관련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굉장히 성공적인 사람들이고 또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또 스스로를 인정하는 그런 자존감을 가지자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지난주에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이코노믹 프리덤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국제적인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컨퍼런스를 했거든요. 제가 거기서 사회를 한 세션을 맡아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회의의 주제가 중진국 함정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아시아 국가들이 중진국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선진국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회의였는데요. 저는 사실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으쓱한, 어깨가 으쓱해지는 그런 기분을 회의 내내 가질 수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중진국이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중진국 상태를 벗어나서 선진국이 되었죠. 자, 그러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 회의에 참석한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중국, 인도, 필리핀, 뭐 그 나라들하고 상대도 안 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정말 잘 삽니다. 지금부터 50년 전 우리가 경제 성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는 사실은 우리 한국인들은 그 사람들보다도 더 못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거의 대부분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놓고 본다면 그 나라 사람들, 아시아 대부분 나라의 사람들보다 다 웬만하면 잘 살죠.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 태국 가는 비행기에서였어요. 태국 항공이었는데 그 태국 가는 비행기의 승객의 90%는 한국인 신혼여행 부부들이더군요. 새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다 태국으로 그렇게 신혼여행들을 가는 거예요. 참, 그런데 이것은 정말 달라진 겁니다. 저는 1981년에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32년 전이죠. 네. 그때를 생각해 보면요, 저희 집은 꽤 괜찮게 사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비행기라는 걸 타봤습니다. 그리고 뭐 좀 괜찮게 사는 집들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보낼 수가 있었고, 그렇지 않은 집들은 경주 또는 뭐 아예 신혼여행을 못 가든가 또는 뭐 설악산을 가든가 뭐 그런 정도였던 거죠. 비행기를 탄다는 것 자체가 뭐 이것은 제법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해외여행을 간다,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재벌집에서나 자식 결혼할 때 해외여행을 보낼 정도지 뭐 상상을 할 수 없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자식 결혼할 때 대부분 다 해외로 보냅니다. 소위 서민이라고 뭐 일컬어질 수 있는 그 정도의 집이라면, 아마도 그런 집이라고 하더라도 괌이나 사이판 정도는 분명히 보낼 겁니다.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부분 다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 스스로는 부자라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다들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는 정말 부자인데 스스로는 부자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보건사회연구원이라고 하는 데서 연구 보고서를 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또 놀라운 것은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50.1%가 스스로 저소득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국민의 50%가 가난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소득층이려면 그 나라 국민의 한 20% 정도가 저소득층이겠죠.
그건 어느 나라나 뭐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50%가 저소득층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본다면 중산층인 사람들이 상당 부분 스스로는 저소득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류층인 사람들, 그러니까 상위 20%인 사람들도 대부분 자기는 상류층이 아니고 중산층이라고 여긴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중간에 한 60% 내지 70%는 이건 중산층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이 중산층보다도 더 많은 이상한 그런 의식 구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잖아요. 그 자살률이 높은 원인도 스스로를 그렇게 불쌍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요즘에 힐링 열풍이 그렇게 부는 것도 스스로를 다 아프고 불쌍하다고 여기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쌍합니까? 한국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들이 세계 뭐 천지에 널렸거든요. 수십억입니다. 한국 사람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상위 10억 인구 중에 분명히 속해 있습니다. 대부분 인구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스스로를 이렇게 불쌍하다고 여긴다.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인 것이지요. 물론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듯이 말이죠. Stay hungry. 스스로 가난하다. 아, 내가 아직도 할 일이 많아. 라고 여기는 그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또 아무리 학문적으로 성공을 했더라도 또 아무리 뭐 운동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고 여전히 스테이 헝그리하고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기는 늘 불쌍하다고 세상에 하소연을 하고 날 좀 보듬어 달라고 하고 하는 이런 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 자꾸 나를 보살펴 달라고 말씀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미 다른 나라 사람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줄 능력이 있고 또 그래야 하는 위치에 선 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 스스로 자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프리덤 보이스 8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부터 프리덤 브리핑이 시작됩니다. 저는 방송을 맡은 프리덤 아나운서 하지은입니다. 프리덤 브리핑은 주식회사 프리덤 팩토리의 활동을 전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매주 알차고 다양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프리덤 팩토리는 731명의 시민이 1억 8,478만 원을 출자해 만든 자유시장 경제 싱크탱크입니다. 시민은 자기 삶을 더 나은 상태로 만들고자 하는 개인들을 집단적 노예의 길로 끌고 가려는 정치적 선동, 그러한 입법 및 정책의 신물이 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는 자유와 재산을 부당하게 약탈당하지 않겠다는 자유시민의 뜻이 모여 프리덤 팩토리가 세워졌습니다. 자기결정, 자기 책임을 모토로 지난 8월 설립된 이후 의원입법평가 시민위원회, 재산권과 자유지키기 컨설팅, 용감한 소비자 모임, 맞춤형 기업 임직원 시장경제 교육, 자유통일준비운동,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알리는 콘텐츠 제작 등의 연구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리덤 팩토리가 여타의 싱크탱크와 다른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프리덤 팩토리에서는 성과가 연구로 끝나지 않고 그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 액션을 취합니다. 두 번째는 프리덤 팩토리는 정부의 보조금이나 특정 집단의 후원을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주식회사로 설립됐습니다. 프리덤 팩토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freedomfactory.co.kr 또는 페이스북의 프리덤 팩토리 페이지, 네이버 카페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프리덤 팩토리의 활동을 전하는 프리덤 브리핑은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 사장의 카탈락시 첫 강의입니다. 궁금하시죠? 제목이 이게 뭐야? 김 사장의 카탈락시? 예. 자, 우선 카탈락시가 뭔지 이것부터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카타르시스라는 얘기인가?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경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경제의 다른 측면을 표현한 그런 그리스 단어, 그리스 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제가 이 파워포인트 파일로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경제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이코노미라고 하는 게 있고 카탈락시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경제라고 하는 거 또 이코노미라고 하는 건 같은 거죠. 예, 경제를 사전에 찾아보면 이코노미고 이코노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또 경제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카탈락시는 이 두 개하고 어원이 다릅니다. 말의 뿌리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경제는 그 원래 한자 사자성어로 하면 경세제민 이렇죠. 이 경세제민이라고 하는 것의 뜻이 뭘까요?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세는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이고 제민은 백성을 구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이 백성을 매겨 살리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가르쳤던 것이 바로 경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동양에서 경제라고 하는 말의 뿌리인 것이죠. 그런데 서양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서양에서 이코노미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가 그리스어인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것에서 왔습니다.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집안을 경영하는 거였어요. 식구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누구에게 밥을 몇 그릇 줄까, 뭐 이런 것을 결정하고 생각하던 것이 바로 오이코노미아, 즉 가족 경영, 가사 경영 이런 거였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 나오는 이분이죠.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도시국가 아테네라든가 또는 뭐 이 스파르타라든가 이런 이게 가족 경제하고 같은 것 같았어요. 이분이 보기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는. 그래서 국가의 살림살이도 가족의 살림살이하고 같아. 그러니까 오이코노미아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어. 그래서 오이코노미아라고 이 국가의 살림살이를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영어로 이제 변하면서 이코노미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떤 계획 경제적인 뿌리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이코노미라고 하는 말이고 경세제민이라고 하는 말이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즉 제대로 된 경제학자들이 봤을 때는 이 말 자체가 아닌 거예요. 이게 세상은 시장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왜 이것을 계획경제적인 단어를 갖다 쓰느냐. 그래서 미세스라고 하는 이분이 루트빈 폰 미세스라고 하는 분입니다만은 이분이 생각했을 때 이건 이코노미라고 하는 말은 안 맞다. 그러면 뭐냐? 같은 그리스 단어 중에서 카탈락시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 바로 경제라고 하는 것은 누가 누구를 먹여 살리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각자가 서로 먹고 사는 것인데, 그런데 자기가 필요로 하는 거는 자기가 생산을 하든가 또는 다른 사람이 생산한 것을 자기가 생산한 거하고 교환을 해서 그래서 서로 먹고 사는 것이다. 그 개념을 정확히 표현한 것이 바로 카탈락시다 라고 해가지고 미세스라고 하는 분이 이코노미라고 하는 말보다는 카탈락시라고 하는 말이 더 맞다
라고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미세스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잘 모르죠, 여러분들은 미세스가 누군지. 뭐 그것은 서양 사람들도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미세스의 제자이면서 나중에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아서 굉장히 유명해진 그 하이에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하이에크도 여러분들에게는 유명하지 않겠지만 말이죠. 그 하이에크가 이 카탈락시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게 됐고요. 그래서 경제학계에서는 이 카탈락시라고 하는 말이 제법 유명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경제학자들도 카탈락시가 무슨 말인지 전혀 들어보지 못한 경제학자들도 많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 카탈락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라고 하는 단어로, 이코노미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그 사회 현상을 보다 정확히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단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김 사장일까요? 김정호의 카탈락시, 김정호 교수의 카탈락시가 아니고 김 사장의 카탈락시인 것은 왜일까?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제가 사장으로서 처해 있는 이 처지를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프리덤 팩토리의 대표이사 사장입니다. 주주 731명이 1억 8,478만 원을 투자를 해주셨어요. 뭘 하라고 투자를 해주셨냐? 이 사상을 세상에 전파하라고, 자유주의 사상을, 또 시장경제 사상을 세상에 전파하라고 투자를 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또 동시에 돈을 벌어서 배당을 해달라고 저에게 투자를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김 사장인 저 김정호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에, 또 프리덤 팩토리가 하는 활동에, 프리덤 팩토리가 만드는 그런 상품들을 여러분들이 기꺼이 사 주셔야만, 그래야만 프리덤 팩토리가 부도가 안 나고 계속해서 굴러갈 수 있고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하는 김 사장의 입장에서 바라본 이 세상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김 사장의 카탈락시다, 김 사장이 바라보는 경제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벌까요? 그것은 제가 지금 이 이런 TV에 와가지고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런 TV를 세우신 최공재 감독님, 굉장한 재능을 갖고 계시죠. 뭐 영화를 찍는 재능도 갖고 계시지만 또 대단한 사상가이시기도 하단 말이죠.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돈이 없어요. 돈을 잘 못 벌어요. 왜 돈을 못 벌어요? 소비자들이, 시청자들이 와서 잘 봐주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공재 감독님께서 돈을 잘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인이 하시고 싶은 말씀도 하셔야 하지만 시청자들이 정말 이건 재밌다 라고 와서 그냥 너도나도 와가지고선 클릭을 할 정도로 재밌게 뭔가를 만드셔야 하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번다 라고 하는 것은, 즉 소득이 생겼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타인을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한 대가, 그것이 바로 소득인 것입니다. 김 사장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세상은 살기가 힘든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고 해가지고 돈이 벌어지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갖다 줘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를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 다른 사람, 여러분들이 지갑을 열어가지고 저한테 돈을 주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살기가 힘든 겁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경제신문에 정규재 실장님 계시잖아요. 예, 그 정규재 실장님 프리덤 팩토리의 이사이기도 하십니다만은, 정규재 실장님이 늘 하는 소리가 있어요. 인생은 고단한 것이야. 인생이 왜 고단할까요? 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단한 겁니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신나요. 그러면 고단할 일도 없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희가, 김 사장이 여러분들에게 팔고자 하는 것이 뭔가요? 바로 사상입니다. 어떤 사상?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라 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이게 자유주의 사상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정말 건전한 사상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성공의 비결이기도 한 겁니다. 남 탓이 나는 사람보다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겠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성공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좋은 사상을 전하는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이지요. 이 영상을 볼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보다는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게 훨씬 더 재미있겠죠. 자, 이거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영상을 보지 않는 여러분 탓입니까? 아니면 이 영상이 더 재미있도록 만들지 못한 이 김 사장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제가 이렇게 귀한 메시지인데 이것을 안 보는 당신들이 문제야 라고 여러분들 탓으로, 이것을 안 보는 분들 탓으로 제가 돌리게 되면 저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누가 이걸 봐주겠습니까?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것을 봐주는 것은, 이 영상을 보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권리야. 우리 시청자들의 또는 프리덤 팩토리 주주의 권리야. 그리고 그분들이 안 보는 것은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야. 뭔가를 잘못 만들었기 때문이야. 라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한다면, 즉 김정호 스스로 탓으로 돌리게 된다면 그때부터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겠죠. 예, 제가 그래서 그 일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 사장의 카탈락시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보고 싶어하는 경제 이야기, 정말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정말 여러분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그러한 경제 이야기를 잘 좀 맛있게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좀 자주 오셔서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박수도 보내주시고 다른 분들께도 좀 소개도 많이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자주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김 사장의 카탈락시 첫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봐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